자, GV80 기존 모델의 오너로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평가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LA 타입, G90에 들어갔던 MLA 타입으로 들어가서 램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마치 보석처럼 이렇게 유닛 자체가 좀 작아진 거에 비해서 광량도 전혀 딸리지가 않거든요. 훨씬 더 광량도 괜찮고 이런 디자인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높이 살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호세 패턴의 엠블럼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메시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요 사이사이가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 범퍼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쿠페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쿠페 같은 경우는 에어 벤트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하단에도 이렇게 4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요. 세세한 디테일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전면부 하단 범퍼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이 기존 모델에서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감쌌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바퀴 감아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이 크롬 라인이 좀 더 이 차량을 단단하게 보여주고 안정감 있게 그런 잡아주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변화된 20인치 휠인데요. 이 휠에도 투 라인스,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이 투 라인스가 5 스코트 위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차량이 제네시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서 오는 저 크롬 라인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의 후면부입니다. 바뀐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면부나 측면부의 변화는 이제 쿠페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이 하단 범퍼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머플러가 원래 있었던 공간을 이제 전기차 전동화 모델을 염두에 둔 디자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단 범퍼에도 마치 크레스트 그릴을 상징하는 듯한 V자 라인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 제네시스 X 컨버터블 모델 보면 전면부 헤드램프 자체가 두 줄로 이어오다가 크레스트 그릴 모양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그런 형상의 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G 매트릭스 패턴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차량을 봤을 때 기존 모델 오너분들은 저거 디젤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디젤 라인업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어 글라스가 기존의 4T에서 5T로 증가가 됐고 또 이것도 차폐감을 위해서인데 또 흡차음제들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리어 쪽에서 이 소음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는 한데 차폐감을 위해서 추가했다라는 부분이 좀 부러우면서도 열이 받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7인치 클러스터와 AVN이 합쳐져서 27인치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면서도 저를 화나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플로팅 타입으로 있을 때랑 여기 하우징이 있을 때 클러스터 하우징이 있을 때는 높이의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7인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뭔가 이게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이 HUD를 좀 많이 간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차량은 HUD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고 어찌됐든 이 HUD가 적용이 됐을 때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활하게 길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하나도 끊어짐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이 그래픽이 살아있고 그래서 좀 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마치 클러치백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좀 더 스포티하고 젊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도 좀 더 평면적인 디자인들과 광택 소재를 적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립감 같은 경우도 기존 GV80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얇게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젊고 민첩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작게 또 기호세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공조 컨트롤러가 있었지만 패널이 있었지만 살짝 이 정도 각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기는 편했지만 이 공간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또 다소 이것보다는 좀 활용도가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거의 직각 가까이 세워주면서 지금 이곳의 공간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4존이라 그래서 1열 좌우, 2열 좌우가 아니라 1열 좌우 그리고 2열, 3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햅틱 반응이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살짝 크리스탈을 모티브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얘는 좀 더 각진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고 터레이머도 들어가 있고요. 통합 컨트롤하는 이 패드하고 기어노브 사이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카페이라든가 키가 없이 시동을 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겠죠. 이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이 암레스트에는 지구공에 들어갔었던 자외선 살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암레스트 자체에 열선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만지면 살짝 따끈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프리미엄 SUV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도 드디어 이제 넣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2열 리클라이닝이 있는데 7인승 모델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여기에 거울 들어가 있는 거 똑같고 여기에 이제 조명등, 독서등 들어가 있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기존이랑 뭐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누웠을 때는 이 정도 공간 나오고요. 원래 이 도어 트림에 있었던 열선 버튼이 이 안쪽으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밑에는 이제 C타입 잭 2개 있고 12V C가잭 하나 있고요. 요것도 좀 바뀌었네요. 원래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뽑아서 쓰는 그런 컵홀더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고정되어 있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 여기 눌렀을 때 이런 공간 깊지는 않고 책 한 권 정도 들어갈 정도의 두께 그 정도 두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GV80 쿠페 모델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GV80 기존 오너가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에 좀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다기보다는 여기 쿠페 모델에 치중을 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엠블럼 같은 경우도 기호세 패턴으로 같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릴부터 일반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줄로 지메트릭스를 형상화한 그릴 뒤쪽으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레이어드를 해주는 그런 그릴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나 빛을 받았을 때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여지고요. 커다란 G 매트릭스 홀 안에 있는 저런 X자 구조물들이 뭔가 좀 보석의 윤곽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에어 커튼으로 가는 이 라인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 하단 범퍼를 다 감싸면서 뒤쪽까지 가졌는데 요거는 또 이제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여기서 끊어주면서 그릴 하단부에 에어벤트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컨셉카에서는 이게 뚫려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막혀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단 범퍼 마무리가 홀을 뚫어줬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형상으로 유려한 4개의 곡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헤드램프는 MLA 타입으로 들어가서 더 각각의 유닛이 굉장히 소형화되는 반면 능동적인 전조 제어까지 가능한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에 치중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3.5 터보에 48V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투라인스가 좀 더 많이 강조가 된 휠의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 라인에도 역시나 그 쿠페 컨셉에서 봤었던 부분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끝에 라인을 딱 마무리를 하면서 이쪽에 하나를 덧대주면서 크롬 라인을 덧대주면서 투라인스를 또 여기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휠의 디자인과 또 맞물리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루프 라인에서 굉장히 쿠페 라인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 이 구간만 본다고 한다면 G80이랑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프 끝단에는 또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게 두 파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전면부 보닛에 적용된 기호세 패턴의 제네시스 엠블럼의 두 날개가 이렇게 뒤까지 와서 그 날개의 끝단을 형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올라와서 엣지 있게 딱 쳐주는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G80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머플러 구간을 없애고 범퍼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머플러가 살아있죠. 루프 라인이 날렵하게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스포일러, 그리고 트렁크 리드의 끝단, 그리고 트렁크 리드의 곡면, 그 다음에 하단 범퍼까지의 이 구간들의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좁은 구간에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민첩해 보이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부분도 기존보다는 살짝 둥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오각형으로 딱 각이 져 있었는데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접었다가 필 수 있고, 자 이렇게만 보셨을 때 보시면 이 윗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래 공간을 보시면 거의 그냥 좀 큰 대형 세단의 트렁크 공간 정도로 보여지네요. 확실히 쿠페 모델이라서 일반 모델하고는 적재 공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열 폴딩 버튼도 이렇게 뒤쪽에 적재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안쪽에도 G 매트릭스 패턴의 조명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공간에서 물건을 싣고 뭐 적재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찾을 때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쿠페 모델이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7인치 광활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런 터치감도 반응 속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낌 좋아요. 가장 부러운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우려했던 거 HUD와의 간섭, 이게 가장 제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전시된 차량에는 HUD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얘 자체가 플로팅 타입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보이는 클러스터 위치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HUD와의 간섭은 전혀 없고 HUD도 훨씬 더 선명하고 커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전동 타입으로 스티어링 휠 조정되어 있고요. 역시나 토크 감응식에서 터치 감응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전식으로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 이제 인식을 해주는 스티어링 휠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뭔가 쿠페와 일반 모델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그런 가니쉬들의 패턴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치 폴 스미스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이런 가니쉬 패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새롭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이 컵홀더의 직경도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큰 텀블러나 컵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콘솔의 이런 공조 패널까지 이어지는 이런 각도라든가 터치하는 모습, 그런 느낌들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제가 그 예전에 뉴욕 모터쇼까지 날아가서 제가 찍어왔었던 컨셉 모델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오렌지 색상의 스티치와 이런 안전벨트 이런 것들이 오렌지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젊고 역동적이면서도 고급감을 또 일반 모델과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모델과의 차별화가 가장 큰 건 이 스티어링 휠의 형상인데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이 D컷 핸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 오너분들이 일반 모델 오너분들이 이 D컷 핸들을 호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궁금해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3D 입체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이 스티어링 휠 안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라서 살짝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 혼 커버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 투 스티치가 들어가고 기호색 패턴 엠블럼 들어가고 여기도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젊고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쿠페 모델이라서 루프 라인이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팰리세이드에도 들어갔고 앞 산타페, 요번 디올류 산타페에도 들어갔던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또 비 오는 날이라든가 뒤에 적재 공간에 짐을 잔뜩 실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서야 들어간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시트의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볼륨감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패턴들하고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오돌도돌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앉았을 때 뭔가 한번 닫고 한 번 더 들어가 준다는 편안한 느낌을 좀 자아내고 있고 참스게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암레스트에도 이제 열선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해서 폴딩하고 다시 올리는 버튼 전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리클라이닝을 하려면 옆쪽에 있는 전동 버튼으로 조작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으로 세워 볼게요. 시트 하단부가 이제 폴딩할 때라든가 누울 때 리클라이닝 되면 같이 올라오고 접을 때는 다시 내려가고 완전히 폴딩 될 때는 더 내려가는, 직각으로 세웠을 때는 머리가 답니다. 이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는 루프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일반 모델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닫고요. 리클라이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클라이닝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 꽤 많이 높네요. 굉장히 좀 편안한 각도로 유지가 되고요.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리클라이닝이 되면서 하단부, 시트 하단부가 같이 올라와 주니까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느낌 덕분에 누웠을 때도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 헤드룸 공간은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페 라인을 탔는데 2열에 사람이 탑승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리클라이닝을 끝까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높이도 높이지만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리고, 역시나 2열에 있는 패턴도 역시나 좀 이렇게 굉장히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페이스리프트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열선 버튼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모델이 풀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조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열선, 통풍, 뭐 공조 여기서 다 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C타입 2개, 220V 하나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급감을 올려주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크 크롬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두운 색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성격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로 전동 커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디자인 자체가 도어 설계 자체가 기존 모델보다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루프 라인이 적어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기존 도어를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도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차량에 이거 전동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마 이 연식 변경이나 이 풀 체인지 아니면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똑같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컵홀더 들어가 있고, 운전석 1열에 있는 컵홀더보다는 직경이 굉장히 좀 좁아요. 전체적으로 이번 암레스트 쪽 수납함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은 여기에 화장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2열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화장을 고치거나 얼굴에 뭔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쿠페 라인으로 뽑으면서 루프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뒤쪽으로 가면서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만큼 살아있고요. 여기서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착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요만큼 넣을 거면 안 넣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V80 오너로서 살펴본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GV80 쿠페. 일단 GV80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친숙함? 뭐 그 정도? 뭐 그런 거는 좀 제게 더 나은 것 같고, 일단 전면부에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MLA 타입의 헤드램프 들어간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크롬도 양쪽 끝단에서 시작해서 차량을 한 바퀴 돌았던 걸 하단 범퍼를 싹 감싸고 그 다음에 차량 뒤쪽까지 이어지는 그 크롬 라인 자체가 좀 더 이 차량의 하단부가 좀 더 단단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투라인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27인치 이 디스플레이가 가능만 하다면 이제 대시보드 갈아엎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저게 가장 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일단 혼 커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제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가고 있어요. 다만 토크 감응식에서 이제 터치 감응식으로 바뀌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산타페에도 적용됐던 제 차에서 가장 부러웠던 부분, 잡고 있어도 잡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는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승차감이죠. 아무래도 GV80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롤이 좀 있는데 그 롤을 어떻게 잡았는지, 또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승차감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체감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페 라인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비율을 가져가면서 뭔가 보기에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요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날렵한 라인, 그리고 하단부로 가면서
쿠페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 세단에서 좀 뻥튀기를 해놓은 듯한 G80을 좀 뻥튀기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데, 확실히 그 엠블럼이 쭉 와서 스포일러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라인들도 굉장히 디자인 철학적으로도 제네시스답고, 좀 더 일반적인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좀 제네시스다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페 라인에서 머플러 팁을 살려준 거는 또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닌가.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도 머플러 팁의 형상을 살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 들어간 열선, 이거는 프리미엄 SUV라면 다른 외산 브랜드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GV8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GV8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그리고 GV80 쿠페 모델을 살펴봤고요. 나중에 시승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승차감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주행 성능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